안녕하세요. 임동재입니다. 저질과 품격 그 사이 어딘가 세상을 뒤집는 우리의 작당 모임 소파인 클래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프닝 마저 듣고 달려보시죠. 반갑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보진 않고 또 바로 보긴 하는데 어쨌든 형식상 또 코호스트들 소개하면은 곧 다시 이제 뉴욕으로 돌아갈 김진영 씨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항상 테크니컬 이슈를 안고 살고 있는 대구의 김켈리 모셨습니다. 잠시만. 안녕하세요. 근데 저번 화 이후로 켈리의 그 타이틀을 코호스트에서 리스너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되게 훌륭한 그 지적인 것 같은데 사실 6 부터 9 녹화를 할 때 켈리가 거의 말을 많이 안 한 것 같아 가지고 저희끼리 좀 얘기가 나오긴 했거든요. 이제 코호스트라 함은 이게 어느 정도 분량에 대한 지분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게스트일 때보다도 더 이 지분이, 그러니까 다시 켈리랑 처음 녹화했던 심포지엄화 에피소드 2로 돌아가는 듯한 바이브가 좀 나와 가지고. 제가 변론을 좀 하자면 이게 마키아벨리가 어렵기도 한 건 사실인데 이게 이 어려운 주제를 한국말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막 막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 화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영어를 좀 사용해 볼까 하는 의견이 좀 그래. 나와서 그래서 뭐 시청자는 아니고 들리는 사람들은 listeners, 청취자 listeners. 청취자 여러분들, 샬라샬라 거려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동재 오빠가 알아서 알잘딱깔센 이제 통역을 잘 해줄 거기 때문에 그치, 네, 그치. 음. 근데 이게 켈리가 지금 말은 저렇게 하지만 사실 나랑 형을 되게 무시하거든, 켈리가. 저 인간들이 그치. 과연 영어를 알아들을까? '저놈들이 뭐 알아듣기나 할까?' 약간 요렇게 무시를 해 가지고. 서럽다, 서러워. 근데 맞아?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자. 포기했구나. 포기했어. 근데 형, 우리 기죽을 필요 없어. 우리 미국에서 무려 4 년제 나온 사람들이야. 그치. 켈리야,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 동재 오빠보다 더 나았어, 진영 오빠는 지금. 오빠가 제일 딱깔이야. 야 야 이거를 이제 학벌로 누르려고 하네 이 새끼가 이거. 야, 또 할 말이 없다. 저 양반은 석사고 난 석사 과정이고. 야, 학부 과정생 정신 차려. 아 네. 어쨌든 오케이. 저 어이가 없네 갑자기. 야. 후. 약간 충격에서 회복이 안 되는데. 오케이. 일단은 서머리부터 한번 하고 이제 들어가 봅시다. 10 장에서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다른 이들의 보호 없이 스스로 다스리기 충분한 정도의 국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겠다고 말을 하는데, 스스로 다스리기 충분하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 자기 밑에 있는 인구들 또는 돈이 충분해서 군사를 소집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수여서 군사를 가지고 맞서 싸우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 안에 피해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데, 마키아벨리가 이제 전자, 즉 그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이미 앞에서 좀 다뤘기 때문에 뒤에서는 그러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만 더 이렇게 다루겠다라는 말만 남기고, 성벽 안에 피해 있어야 하는 후자에게 시골 지역은 신경 쓰지 말고 마을만 잘 지키는 데 신경을 쓰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마키아벨리가 이제 독일에 있는 도시들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을 하는데, 그들은 매우 자유롭고 또 시골 지역이 많이 없고, 그리고 자기들이 땡길 때만 황제에게 복종을 하며 황제나 그 주변 권력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밝힙니다. 독일의 도시들은 보통 성체가 잘 구축되어 있고 1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충분한 물과 식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들은 이에 더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1년 동안 일거리를 주고 또 이렇게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잘 되어 있고,
군사 훈련과 군사 질서도 잘 잡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키아벨리는 결론적으로 튼튼한 도시를 가지고 있고 또 미움을 받지 않는 군주는 공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적이 쳐들어와서 마을이 지키지 않는 시골 지역을 다 불바다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전쟁 초기에는 군주가 이제 잘 대비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잘 뭉쳐 나왔다는 가정하에 백성들도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사기가 불타오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을 내에서도 큰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군주론 2장 초반에 언급한 대로 여러 군주국들이 어떻게 다스려져야 하고 또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마지막 논의로 마키아벨리는 11장에서 교회 군주국에 대해 다룹니다. 교회 군주국과 관련된 모든 어려움은 획득 이전에 발생합니다. 교회 군주국은 비루트나 포르투나를 통해 획득될 수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큰 비루트나 포르투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교회 군주국을 유지하는 것은 종교의 전통 속에서 굳어진 제도로서 군주가 어떻게 하느냐와 상관없이 군주를 유지하는데, 교회 군주국의 군주들은 국가가 있지만 지키지 않고 신민들이 있지만 다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가는 지켜지지 않지만 빼앗기지도 않고 또 다스려지지도 않지만 그 밑에 있는 신민들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교회 군주국의 신민들은 교회 군주국의 군주와 떨어질 생각도 하지 않고 떨어지는 방법도 모른다고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군주국들만이 오직 안정적이고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유지되는 군주국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주제넘고 멍청한 일이라고 말을 하지만 또 계속 그 논의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원래 교회 군주국은 체사레 보르지아의 아버지인 교황 알렉산더 6세 전까지는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이탈리아는 교황이 다스리는 교회 군주국, 밀라노 공국, 베네치아 공화국, 나폴리 왕국, 그리고 피렌체 공화국, 이렇게 5개의 큰 축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들은 외국 세력이 이탈리아에 침입하지 못하게 막기도 했지만 또한 자기들끼리 여러 어려움 때문에 서로 국가를 확장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더 6세가 교황이 된 후로 그는 곧 돈과 권력을 행사하고 아들 체사레 보르지아를 이용해서 교회를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마키아벨리는 밝힙니다. 7장에서 다룬 체사레 보르지아의 일들 이후 율리우스 2세가 교황에 올랐는데, 그는 알렉산더 6세가 해놓은 일들을 바탕으로 교회의 힘을 더 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키아벨리는 이 군주론을 작성하던 당시 교황이던 메디치 가문의 레오 10세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교황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그가 다른 교황들이 무력으로 교회를 강하게 만든 것과 반대로 선함과 무궁이 많은 비루트로 교회를 위대하고 또 공경할 만하게 만들기를 바란다고 적으면서 11장은 끝이 납니다. 네, 뭐 서머리는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질문을 사실 뭘 던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워낙 특히 10장 같은 경우는 주목을 좀 많이 못 받는 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그냥 오프닝으로 던지자면은 마키아벨리가 이런 교회 군주국 같은 군주국들만 안정적이게 될 수 있고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 문장에서 좀 우리가 자연스럽게 뭔가 질문보다는 좀 논의를 그냥 이렇게 시작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떻게들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이거 맥락을 좀 설명해 줄래? 이 문장이 왜 나왔는지? 사실 이게 문단 중간에 있는 문장이잖아. 음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문단에서부터 좀 시작해 볼까? 어떤 문단인지. 그러니까 서머리 할 때 말했듯이 교회 군주국의 약간 좀 이상한 특징 같은 거를 음. 좀 언급하면서 나오는 내용인데, 다른 군주국들은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빼앗기고 또 시민들의 마음을 잃기도 되게 쉽고, 음. 그런데 교회 군주국은 약간 예외로서 군주가 다스리지 않아도 백성들은 떠나지 않고 음. 다른 나라들은 또 차마 뺏을 생각도 하지 않고 음. 빼앗기지도 않고, 이런 형태의 군주국들만이 안정적이고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이다라는 건 좀 이해가 가, 나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딱히 약간 오토 약간 자동 사냥 돌리는 느낌인 거잖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대로 거기 있는다는 거니까. 음. 그런 의미에서 안정이면은 좀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사실 내가 쪼끔 더 걸리는 부분은 '행복하다.' 하는 부분인 것 같긴 아. 하거든. 근데 뭐 둘 다 다뤄도 좋긴 한데 일단은 그 맥락에서 '이 문장이 나왔다.' 하는 정도만 일단 소개를 하면 될 것 같네. 개인적으로 이 챕터 11이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게 챕터 1 첫 번째 문장에서 국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가잖아. 통치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니까 그 도미니언과 엠파이어 두 개의 의미로서 통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 전 챕터만 하더라도 국가가 얼마만큼 자기를 그러니까 "In what mode the force of all principalities should be measured"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그 측정할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측정도가 어떻게 보면 무장해 가지고 얼마나 잘 지켜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음음. 근데 이거는 예외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마키아벨리가 해 왔던 정의에 완전 상충되는 애를 딱 해 놓고 "얘도 군주국이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음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하면 되게 secure하고 해피하다 사람들이." 라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국가로 군주국이라고 보고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어떤 면에서 예외랐던 거야? 지금까지 얘기했던 군주국이랑은 다른 아예 상반되는 이라고 했었나? 오빠가? 음음. 왜냐면 그 우리가 시작했던 "Thus only these principalities are secure and happy." 그 한 둘 넷 다섯 번째까지 올라가면 "These alone have states and do not defend them." 그러니까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방어를 하지 않아도 된대. "They have subject." 그 시민들은 가지고 있는데 "do not govern them." 그들을 다스릴 필요가 없대. "The states, though undefended, are not taken from them. The subject, though ungoverned, do not care, and they neither think of becoming estranged from such prince, nor can they." 음음. 그러면서 되게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비루투니 포르투나니 뭐 계속 그런 걸 얘기했던 이유가 어떻게 다스릴 거고 어떻게 정복할 거고 어떻게 이거를 스테이트를 유지할 거냐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다 필요 없는 뭔가 국가가 있다라고 음음. 하니까 되게 상반된다라는 거지. 근데 is this true, Isaac? Like contextually speaking 여기 이때 시대에 따르면 진짜 이게 맞아? 진짜 아무 프로텍션이 필요 없었었어? 그만큼 모든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홀리하게 revere 했었었어? 뭐 정확히 역사적으로 나도 확실치는 않은데 응. 약간 그런 느낌은 있을 것 같아. 누가 함부로 교황한테 대들라고 할까? 그러니까 교황이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그 religious leader의 타이틀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secular prince의 느낌도 있었던 거잖아. 세속적인 군주의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챕터 11을 읽어보면은 마키아벨리가 하는 말이 알렉산더 6 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교황 군주국이 그렇게 센 세력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음. 근데 그렇게 센 세력이 아니었음에도 그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이 세력들이 각축을 벌이는 상황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거 자체가 뭔가 다른 그 군주국들이 함부로 얘를 공격할 만한 그런 마음을 먹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 교회 군주국이 특별히 큰 디펜스를 하지 않아도 방어를 하지 않아도 나름 뺏기지 않고 잘 유지했다. 뭔가 그런 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 나는. 근데 나는 이 말이 되게 아직도 납득하기 어려운 게 정말 뭐 켈리 질문대로 정말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랬냐를 제쳐두고 우리 저번 에피소드에서 얘기한 게 무장한 예언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도 신의 뭔가 음성을 듣고 신으로부터 받은 뭔가 질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잖아. 그러면서 그때 켈리가 쿼트해 줬던 문장에서 "무장하지 않은 예언가들은 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얘네는 뭔데 그러니까 이 교회 군주국은 뭔데 무장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더 약간 그 말장난같이 좀 가 보자면은 응. 사실 지금 이 세상에 그 이 카톨릭 세계관으로 봤을 때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봤을 때 가장 프로팻다운 예언가다운 예언자는 교황이잖아. 그치. 근데 프로팻 중에 가장 프로팻스러운 사람이 무장을 하고 있지 않고 지키지 않고 다스리지 않는다라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형이 방금 얘기해 준 것처럼 약간 6 장의 내용과 좀 상반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커넥션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그 루인 되는 게 행복한 건가? 지읒대는 게? 어. 막 아둥바둥 권력을 잡으려고 힘쓰면서 사지 말아라. 포기하면 행복하다. 약간 이건 장난이고. 아니 근데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그럼 포프들은 뭐 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니까 줄리어스까지는 이해를 했어. 그러니까 체사르 보르지아에서 알렉산더에서 체사르 보르지아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체사르 음흠. 보르지아가 진짜 많은 일들을 해서 판을 깔아 줘서 줄리어스가 진짜 그레이트한 처치를 만들 수 있었어. 거기까지는 음흠. 이해를 해. 근데 이제 그레이트한 처치가 만들어졌잖아? 아무도 덤비지 못해. 그리고 그냥 시민들은 너무 행복하고 뭐 그냥 다 복종해. 그렇게 하면 뭐 어쩌 포프 리오? 이 마지막 이 포프 리오인가? 레오. 그분은 그리고 포프 줄리우스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둘은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깐 역사적으로 보면은 내가 봤을 땐 이게 중요한 전제인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알렉산더 6세 전까지는 교회 군주국은 찐따였어, 찐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아이고 우리 큰 일진 형님들 옆에서 그냥 가운데 낑겨 가지고 가만히 있는 애였는데 알렉산더 6 세가 이제 어쨌든 교황청이니까 돈이 이빠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깐 돈이랑 또 그 교황으로서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교회 군주국을 크게 만들었지. 힘 세지게 만들었지. 그리고 막 되게 정치적으로도 막 우리가 3 장이랑 7 장에서 보듯이 그 루이 12 세가 이탈리아 쳐들어오는 거 그것도 뒤에서 조종하면서 자기가 이득을 챙기고 막 그런 식으로 교회가 이제 세졌어. 그리고 세지면서 또 체사레 보르지아가 약간 사이드 프로젝트로 막 이탈리아를 때려 부시고 다니는 거야. 더 세졌지. 근데 그러다가 알렉산더 6세 죽고 체사레 보르지아 나갈이 되고 그러면서 다음 교황이 된 게 율리우스 2 세야. 줄리우스 세컨드지. 음. 걔도 그 역사적인 디테일이 여기 군주론에서 많이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되게 팽창적이게 익스팬딩을 많이 했어. 그래서 교회 군주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줄리우스 2 세가 죽고 나서 이제 마키아벨리가 살아 있을 때쯤에 피렌체 메디치 가문의 한 사람 레오 10 세가 교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레오 10 세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교회 군주국이 강해질 대로 강해진 상태에서 군주가 된 거지. 그게 약간 역사적인 맥락인 것 같은데? 너는 그럼 질문이 뭐였던 거야, 켈리야? 아 그러면 나의 질문은 "이 포프들은 뭐를 하냐?"라고 했을 때 그럼 오빠 말로는 계속 expand 해 나간다는 거야? 응. 그치. 계속 힘을 키우는 거지. 근데 마키아벨리가 마지막 11장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를 하듯이 "네 선배들이 그렇게 무력으로 교회를 강해지게 만들었는데 너는 이제 무력보다는 선함과 무수히 많은 비루투를 가지고 교회를 좀 이렇게 뭔가 우러러 볼 수 있을 만한 대상으로 만들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마키아벨리가 교황한테 이젠 적당히 정복하고 짜져 계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님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 근데 나는 일단 그거를 좀 명확히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챕터 6 에서는 신의 뜻을 마치 좀 좋은 것처럼 얘기한 것 같아. 모세나 무장된 예언가라고 표현했던 사람들은 신이라는 표현을 되게 좀 정말로 그 사람 신으로부터 받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체제를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솔직히 말해서 난 좀 비꼬는 것 같거든. 음. 그러니까 신들이 지켜 주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자체가 좀 그렇지 않을까? 그 애초에 이걸 말하는 게 웃긴 거 아니야? 약간 이런 투인데 근데 이게 진짜로 그 사람이 그렇게 믿어서 썼다기보다도 약간 뭐랄까 언급하기 싫은 걸 피하기 위해서 둘러대는 느낌? 음. 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거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마키아벨리가 지금 바라보는 좋게 표현하는 신은 뭐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뭔가 만약에 정말 비꼬고 있다라면 왜 신의 뜻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뭐 교회 군주기라고 표현되는 그런 데를 그럼 '신의 뜻이 없다.'라고 믿는 건가? 그런 질문도 남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와 신앙의 관계? 그러니까 신앙이라기보다 그 뭐라 그러지? 종교. 종교의 관계는 뭘까? 음. 형 말을 내가 잘 이해한 건지 한번 봐봐. 6 장에서는 "그래. 응. 야 좀 약간 신의 백을 업고 있어야지 니네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좋아. 편해. 응응. 그러니깐 적극 이용하거라. 그리고 응. 모세든 키루스든 그 로뮬루스든 테세우스든 다
뭐 각자 신은 다를지언정 신의 백은 얻고 있었잖아. 음음. 좋은 거였어 그거는 신의 백을 얻고 있다는 게. 근데 11 장에 와서는 "야 너네 신의 백을 얻고 있다는 니들이 지금 너무 개입을 했어 그 정치에. 음. 그래서 니네가 힘도 너무 키웠고 이젠 좀 닥치고 가만히 쭈그려져 있을 필요가 음. 있어."라고도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 마지막 어어. 문장을. 어. 이 느낌으로 형이 지금 그 질문을 물어본 게 맞는 거지. 맞아, 맞아. 정확해. 정치와 종교의 관계 음. 어디까지 이용하고 아니면은 약간 하나 드는 생각은 갑자기 드는 생각은 6 장에서 말했던 그 종교의 백은 말 그대로 백이잖아. 음. 그러니깐 종교를 이용하는 거잖아 정치에. 음. 근데 그 11 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종교 그 자체가 개입을 하는 거잖아. 그 둘의 차이로도 좀 볼 수 있나 싶기도 하고. 6 에서는 그치. 결국 종교의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뭐 모세나 로밀루스나 다 자기의 비루트가 있었다고 말은 하니까. 근데 맞아. 여기서 뭐 펍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비루트가 있으니 따라가라." 이런 얘기는 안 했던 것 같긴 하네. 근데 나 궁금한 게 이런 ecclesiastical principalities들은 야 모든 시민들이 다 똑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거는 있지. 지금 이게 중세 이탈리아잖아. 이때 당시에는 카톨릭을 믿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됐지 유럽 어디서든. 그게 약간 로마 제국의 영향이기도 하고 교황 군주국이든 아니면은 피렌체든 밀란이든 어디든 다 카톨릭을 믿는 상황이었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포프를 일렉트를 해서 헷갈려. 설명 좀 해줘 봐봐. 그러니까 봐봐. 이 카톨릭은 나도 잘은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제 프리스트로 되잖아? 그럼 그 위에 단계들이 엄청 많아. 회사에서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가듯이 카톨릭도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부장급이 되잖아? 비숍급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알기로는 뭐 아니 비숍도 아니야. 카디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추기경. 어 그 추기경 레벨 그러니까 한 전무이사쯤 되면은 이제 교황이 죽으면은 그다음 교황을 투표하는 자리에 갈 자격이 생겨. 그게 우리가 최근에 겪은 그 콘클라베잖아. 그 콘클라베에 참여한 추기경들이 다음 포프를 일렉트하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막 그 아까 말했던 그 civil principal 시민 군주국처럼 popular support가 있다고 해서 교황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러면 음흠. 원래 그 시대적 배경에서는 교황이랑 그러니까 이게 진영 오빠 퀘션이랑 연결이 되는데 교황이랑 군주랑 별 차이가 없었어? 약간 그 둘의 차이는 뭐인 거야? 그러니까 종교적인 인물로 이게 represent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계속 넓히려고 하고 계속 conquer 하려고 하고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포프라는 거랑 프린스라는 거의 차이는 또 원래 그때는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치. 포프이자 프린스였던 거지 그 당시에는. 알렉산더가 딱 그 위치 아니야? 그 챕터 6 에서 챕터 7 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지금 교회 군주국을 체사르 보르지한테 넘겨주면서 막 그랬던 거 아니야? 약간 넘겨주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따로 떼주면서 "네가 알아서 여기서 더 어. 키워 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너는 그게 왜 궁금한 거야? 약간 프린스랑 포프랑 같은지 아닌지가 왜 궁금한 거야? 아니면 그냥 진짜 궁금만 한 거야? 아니 나는 이게 제일 큰 그거야. 뭐? 봐봐. 아니 포프가 돼서 프린스가 어 되면 제일 제일 좋잖아. 제일 그치. 약간 뭔가 omnipotent한 느낌? 계속 everlasting한 느낌이 있잖아. 왜 뭔가 다 그렇게 안 전지전능하고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너 말은 다른 프린스들도 왜 포프가 안 되려고 하냐고? 응. 야 포프 야 되는 게 쉽냐? 얘는 무슨 얘는 무슨 교황이 되려면은 그 교황청 밑에 있는 목사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 오랫동안 젊은 나이부터 쭉 해야 되는 거야. 물론 아니 이당 그러니까 어. 나는 음. 그 질문이 알렉산더이 그러면 왜 자기 아들인 세사를 보르지아를 그렇게 안 키웠냐고. 이거는 히스토리컬한 백그라운드인데 역사 배경인데 체사레 보르지아도 카디널까진 갔었대.
그러니까 어. 어쨌든 아빠가 그런 거니깐 나름의 약간 그 백 같은 것도 좀 있었겠지. 근데 이제 거기서 지가 때려친 거야. '아이 그지 같은 거 못 해 먹겠다. 재미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더 큰 이제 그 욕심이 있으니까 막 군사적인 행동들도 그 장군 같은 역할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야 그럼 애초에 너는 네 잘하는 걸로 좀 해 봐라." 하면서 독립 아닌 독립을 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 음. 그러니깐 이게 되게 그 유니크한 포지션인 것 같아. 이클리지아스코 프린시팔리티라는 게 사실은 종교 리더로서만 있어야 될 사람이 정치적인 리더까지 겸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그런 약간 혼란? 근데 이거를 근데 국가로 봐야 돼? 이거는 의문인 것 같아. 되게 이상한데 왜 굳이 이거를 군주국이라고 분류를 한 걸까? 마키아벨리는. 그러니까 지금 켈리 질문대로 따라가 보면 되게 그 역사적으로 되게 유니크한 형태인 거잖아. 으흠. 그러면 그냥 유니크하니 그냥 '이거는 논의하지 않겠다.' 아니면 '이거는 뭔가 그냥 이상한 그런 거다.'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이걸 분리를 해 가지고 군주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챕터를 할당해 가지고 이렇게 소개까지 하잖아, 분석을 하고. 이거를 굳이 군주론에서 했을 이유는 뭘까? 리퍼블릭에 대해선 그렇게 얘기하길 싫어하면서도 얘기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물론 하긴 하지만 되게 피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것도 뭔가 좀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 포프라는 게 얻기 쉬운 약간 레벨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는 지금까지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 아 뉴 어. 프린시팔리티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렇게 하라." 했잖아. 아 어. 그러면 당연히 지금 ecclesiastical principality를 얘기를 하는 거라면 이거를 이 ecclesiastical principality를 획득하기 쉽겠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스트럭션을 어느 정도는 주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 그러면 지금 세자를 보지아에서 지금 리오까지 간 그 스텝스를 잘 이제 이 prudent man의 그 트레일을 따라서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포프의 지경까지 가는 게 쉬운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그 까지 가는 지경이 쉽지 않다면 그래서 다른 말로 이 챕터는 imitation을 위한 챕터가 아니라 약간 dedication 같은 챕터이다면 응. 이거는 진짜 그냥 메디치 가문을 위한 챕터인 거야? 아니면 다른 메디치 가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 아니 포 레오 포프 레오가 메디치 가문 사람이야. 아. 그러니까 켈리 너 말은 니는 이제 이 교황 되는 게 겁나 쉬운 일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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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센 아 거라면은 아니 어 아 이거는 혹시 우리 들으시는 분 중에 카톨릭 신자분이 계시면은 이게 대노하실 일인데 근데 일단 어떻게 교황이 되는 건 어려워. 물론 아무리 이 당시에 이렇게 좀 많이 corrupt 약간 되게 뭐라 해야지? corrupt 뭐라 해야 되지요? 부패. 아 근데 어 부패됐더라도 일단 전 세계에 한 명뿐인 존재니까. 그치. 그치. 전 어. 세계에 한 명뿐이지. 어.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했을 때 켈리 네 말은 이게 메디치 가문의 똥꼬를 빨기 위한 챕터냐 아니면은 뭔가 얘가 다른 의도가 있는 챕터냐라고 물어보는데 일단 첫 번째 똥꼬를 빠는 챕터라고 하기에는 까는 내용이 너무 많지 않아? 마키아벨리가 "그래. 야 교회 군주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니깐 나 같은 사람이 함부로 말하는 거는 경솔하고 멍청한 짓일 거예요."라고 얘기를 초반에 박아 놓고서는 쭉 그 얘기를 하잖아. 응. 교회가 기독교스럽지 못하게 행해온 일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잖아. 그리고 이딴 걸 써 놓으니까 약간 금서를 먹기도 했던 것 같긴 한데 카톨릭으로부터. 여기서 하나 나는 흥미로운 점은 체사레 보르지아가 활동을 시작할 때 아빠가 로마냐 지방을 떼어 줬잖아. 응. 근데 그 로마냐 지방은 원래 교회 군주국 안에 있는 지방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따지면은 대한민국에 조선의 왕이 있는데 조선의 왕이 자기 아들한테 예를 들어서 강원도를 떼어 준 거야. 왜 많고 많은 지역 중에 강원도야? "나는 인천, 경기도, 서울 쪽이고 당신들은 경상도고 뭐 굳이 겹치지 않는데 하나를 고르자고 생각하다 보니 함경도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잖아. 그치? 어쨌든 근데 그게 왜 이상하냐면은 체사레 보르지아가 로마냐 지방을 획득했다라고 하잖아.
응. 자기 나라 땅 안에 있는 거를 자기 아들한테 떼어 줬는데 그 떼어 준 지방을 자기 아들이 다시 획득을 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지? 그게 약간 이상하지 않아? 나는 좀 이상하더라고. 그냥 그랬다고. 아니 그렇게 되면 알렉산더는 아예 새로운 principality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개척하고 싶었던 거야?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이미 지금 존재하는 교황? 교회 군주국. 교회 군주국이 있어. 근데 그걸 지금 알렉산더가 지금 하고 그러니까 룰하고 있잖아. 근데 응. 거기서 내 아들한테 "야 여기 조그마한 땅 있어. 내가 거기 너한테 줄게." 이렇게 줬어. 근데 마키아벨리 말로는 이미 존재하는 그 땅 안에서의 일부를 줬는데도 마키아벨리는 그거를 획득을 했다고 치면 아예 새로운 엄청 교묘하게 지네들끼리 새로운 ecclesiastical principality를 개척하기 시작해서 acquire이라는 말을 쓴 거 아니야 그러면? 뭔 말인지 알겠어? 음음 음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계속 처음부터 읽었을 때 챕터 1 에서 5 까지 뭐 획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때도 뭐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들었던 느낌은 단순히 그냥 "여기 내 땅." 한다고 해서 그 "획득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동반되어서 오는 것들이 많잖아. 뭐 그 사람들이 정말 나를 따르냐 뭐 그러면서 다시 점령당하냐 아니면 다시 점령당하지 않냐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뭔가 내가 정말 통치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러니까 체사르 보르제가 받은 땅을 정말 내가 통치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여 가지고 일단 "획득했다."라는 말을 쓴 것 같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교회 군주국이라는 거를 군주국이라고 보기 너무 어려우니 이거에 뭔가 체질이라 그래야 되나? '시스템을 바꿨다.'라는 의미에서 '획득이라는 단어를 썼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시스템을 바꾼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너가 말한 대로 이건 지금 교회 군주국 안에 있던 땅을 떼다 준 거잖아. 근데 체사르 보르제는 어찌 됐든 아버지가 교황인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거기를 다스린 거잖아. 음흠. 그런 의미에서 그 땅은 더 이상 그러니까 교회 군주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군주국이 된 거잖아. 음흠. '그런 의미에서 획득인가?'라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했어. 응. 근데 획득했어? 왜 획득을 우리 저번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체사르 보르제가 아버지랑 하나의 세트처럼 얘기됐기 때문에 군주라는 칭호를 안 썼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음흠. 근데 획득을 했고 뭔가 그게 어떤 의미의 획득인지는 모르겠지만 획득을 했다라면 그러면 체사르 보르제는 군주 아니야? 그러네. 그 약간 애매함도 남기는 하네. 아니면 획득을 할라 했는데 못 했나? 그건 아니잖아. 획득을 했다라고 표현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도. 그리고 그것도 있지. 그 7 장에서 보면은 체사레 보르자가 지 아빠 죽고 나서 자기도 엄청 아팠잖아. 죽을 응. 병에 걸렸잖아. 근데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로마냐 지방은 체사레 보르지한테 반기를 들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버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런 거를 응. 보면은 이 11 장에서 얘기하는 디펜드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끝까지 군주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응. 뭔가 '군주국을 완성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또 아까 저번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군주라는 타이틀은 또 체사레 보르지한테 안 쓰니까 응. 그게 쪼끔 계속 약간 남는 질문인 것 같네요. 왜 이런 상반된 해석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뭔가 전반적으로 교회 군주국 관련된 이 얘기들이 뭔가 마키아벨리가 계속해서 군주국이라는 뉘앙스도 풍기고 그 속에 뭐 교황도 군주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되게 straightforward하게 얘기하지 뭐라 그래야 되지 한국어로? 직접적으로 뭐 대놓고 그냥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지 않아 가지고 뭔가 아닌 듯 맞는 듯 되게 좀 줄타기 하는 것 같아 계속 음 드는 느낌은. 아리까리하지. 그래서 이게 군주인 건지 군주국인 건지 아닌 건지 뭔가 그런 형태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고 다스리지 않아도 되고. 교황이란 것도 솔직히 군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솔직히 그냥 교황이라고 하잖아. 펍이라고 하잖아 그냥 계속. 그러니까 그 예전에 나온 얘기도 킹이 되려면 킹덤이 필요하고 프린스가 되려면 프린시팔리티가 필요하고 근데 포프인데 지금은 principality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분명 앞에 ecclesiastical이라는 게 붙기는 해도 뭐 근데 응응. ecclesiastical 뭐 church 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했을 법도 한데 응. 그러면 지금 마키아벨리는 포프로 보지 않고 프린스로 본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이걸 왜 이렇게 애매하게 적어 놨지? 이 질문이 풀리지 않아. 여기서 그 애매함에 한 가지 더 미친 듯한 거를 더하자면은 어. 이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교황 레오 10 세,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의 교황 레오 10 세는 선함도 가지고 있고 무수히 많은 비루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응. infinite other virtues라고 얘기를 하잖아. 응. 근데 실제로 진짜 메디치의 군주, 메디치 가문 출신 군주인 이 로렌초 대 메디치한테는 우리가 헌사 에피소드에서 다뤘지만 마키아벨리가 비루투라는 단어를 이악 물고 안 쓰잖아. 맞아. many other qualities라고 자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이건 또 뭐지? 만약에 자기가 레오 10 세가 이렇게 무수히 많은 비루투를 가지고 있었다라면은 차라리 군주론을 레오 10세 교황한테 바치는 게 맞지 않아? 야 그리고 그것도 웃긴 게 메디치 가문이 밀어줘 가지고 된 교황이잖아. 으흠. 그럼 이거는 자기 힘으로 교황이 된 사람이 프린스가 된 사람이 아니잖아. 교황이 프린스라고 하면 군주라고 하면. 그렇게도 볼 수 있지. 그치. 그렇게 본다라면 이 사람은 이 레오라는 사람은 정말 infinite other virtue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 아닌가? 아니 진짜 동재 오빠처럼 하기 싫은데 이 세미콜론 김켈리의 문법 강의 시작합니다. 아 아니 나 이거 질문이야. 이 세미콜론이 있으면 그 주어가 세미콜론 이후로까지 extension이 돼? 그럼 안 돼, 안 그 그게 돼. 세미 케바케지. 근데 보통 안 그러지. 그냥 그치 그럼 and를 좀 더 강조한 느낌인 거잖아 세미콜론이. 그러면 세미콜론 뒤에 나오는 he with his goodness and infinite other virtues의 he는 레오가 아닌 거네? 그 히 아, 그러니까 his holiness 펌마 말하는 Pope 거지. Pope 아니야. His Holiness Pope Leo, comma, then has found this pontificate most powerful, semicolon. One may hope that if the others made it great with arms, he 여기에서 he, the one with infinite other virtues. 그럼 레오 맞는 거야? 이건 레오지. 아, 그럼 세미콜론 뒤에는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가 extend 된다는 거잖아. 근데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케바케라고 한 게 이게 지금은 이어지는 그러니까 문맥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희가 교황 레오 10 세를 뜻한다는 거를. 근데 그렇지 않고 않은 케이스도 있을 수는 있지. 어어. 세미콜론으로 두 문장을 합치는 경우에. 응.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희는 레오 10 세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이 마키아벨리 이 양반이 글을 어렵게 쓰기로 유명하니까 일부러 막 이런 그 뭐 이걸 뭐라 하지? 대명사라고 하나? he 같은 거를 he, she, it 같은 거를? 그런 대명사 같은 걸 좀 이렇게 일부러 헷갈릴 만하게 놓기도 하니까 그치. 다른 그 선택지가 없어 아예. 선택지가 없어 보여. 그럼 그 문장도 이상해. 그렇게 강하고 위대한 교회 군주국을 물려받았으면은 보통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조언은 "그걸 바탕으로 더 강하게 만드세요."인 거잖아. 이렇게 훌륭한 걸 물려받았는데 가만히 짜져 계세요라고는 얘기를 잘 안 할 거 아니야. 만약에 정말 조언을 하는 사람 입장이면은. 근데 여기서는 그런 강함에 집중하지 말고 더 선망받을 만한 일들에 집중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미 greatness의 경지까지 올라갔으면 나는 venerable하고 선한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어나가라라는 조언은 막 그닥 그래? 아닌가?
야 근데 여기서 arms는 왜 나온 거야? 그러니까 other이 누구야 지금 여기서? 나는 그거를 이제 다른 선배 교황들로 해석을 했거든. 네 전에 있던 알렉산더나 줄리우스 2세 같은 애들은 어. 무력을 사용해서 교회를 위대하게 만들었는데 "니는 그러지 마세요."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난 해석을 했거든. 근데 나 여기서도 헷갈리는 게 이게 다 지금 그러니까 if라는 전제하가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너는 뭔가 해요." 이렇게가 아니라 너가 만약에 이렇게 너의 전 사람들이 정말 좋게 만들어 놨다고 희망을 하고 그랬었더라면 hope and one may hope that if the others 이런 식으로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emphasize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볼래? one may hope that if the other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가 위대한 무장함으로 이렇게 만들기를 희망했더라면 이랬을 건데 당신은 그러지 마세요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 아니지, 아니지, 아니야? 아니지. 아니 봐봐. "One may hope that if the others made it great with arms." 나는 여기서 one은 만약에 마키아벨리를 본다면은 응. 마키아벨리 "나는 희망하기를 만약 다른 사람들이 무력으로 위대하게 만든 거에 비해 레오 10 세는 자신의 선함과 무수히 많은 비루투들로 can make it very great and venerable."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호프하는 게 이 호프의 그 목적어가 다른 사람들이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레오 10 세가 great and venerable 하게 만드는 거로 나는 해석을 했거든. 노 노 노 노 더 잠시만, 잠시만. 원이 왜 그 마키아벨리야? 원은 그냥 그냥 다른 누구나.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야? 누가 자기 자신을 one may 그러니까 hope라고 해? 내 말은 마키아벨리를 비롯한 그냥 일반 사람들이 one may hope 그는 그렇게 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니까 오케이. 그것까지 이해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One may hope that while the others made it great with arms, you, Pope Leo, should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 그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 당신은 그러지 마세요가 되는데 여기서는 만약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더라면 인 거니까 저 조건이잖아. 그러면 아예 전체적으로 great with arms가 안 됐다라는 말인 거야? 그러니까 if 만약 church가 진짜 great 됐었더라면 라라라라라라 이런 말이니까 지금은 음음. great가 아니라는 말이야? 근데 그게 또 이상한 게 그 전 paragraphs에는 the church great, the church great, the church great, the church great. 그다음에 그 솔직히 이 챕터 첫 번째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이런 교회 군주국은 지금 그러니까 스스로 방어할 필요도 없다는 거잖아. 얼미 필요 없다라는 거잖아.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통치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을 켈리 말대로 쪼끔 그렇게 해석하다면 그냥 조건부로만 본다면 음흠. 지금 당신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마세요 이런 의미인 거 아니야? 전에 선대 교황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자 우리가 이렇게 문장에 이렇게 또 꽂힐 줄은 몰랐네. 어 그래? 잠깐만 동욱이 혹시 한국어 버전 있어? 볼까? 이거 한 번만 읽어 줄래? 물론 한국어 버전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정답은 아닌데 한번 참고는 좀 해 보자. 참고는 해 보자. 아까 말했던 그 페이지 2 출판사의 음. 번역을 보자면은 어 그리하여 레오 교황 성하는 가장 강력한 교황의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이제 소망하는 바는 one may hope 다른 교황들이 군대를 동원해 교회를 강력하게 만들었다면 레오 성하께서는 선하심과 만들었다면? 무한하신 탁월함을 발휘하시어 실로 강력하고 덕망 높은 교회를 만드시는 것이다. 이거는 동제 해석이 맞네. 이거는 나랑 비슷한데 아니 근데 둘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그 if를 조건부 클러즈로 본다면은 또 약간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 그치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약간? 근데 이전까지의 내용을 보면 동조 오빠의 interpretation이 더 가깝긴 해. 아닌가? 그치. 야 이거는 쪼끔 복잡하구만. 그치? 어. 오케이. 근데
일단은 내가 봐서 우리가 시간이 좀 예상한 것보단 많이 써 가지고 어. 일단은 여기서 좀 스톱을 해야 될 것 같고, 책장에서 그 독일 도시들 다루는 내용은 우리가 사실 거의 안 다뤘고 뭐 그거는 서머리에 나온 내용으로 그냥 충분히 넘어가도 될 것 같고, 11장 그 교회 군주국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봤는데, 일단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질문은 이런 교회 군주국 같은 형태의 군주국들만이 좀 안정적이고 행복하다라는 이 마키아벨리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우리가 탐구해 봤고, 또 중간에 약간 좀 역사적인 배경 같은 거 좀 많이 알아가 보면서 어떻게 교황이면서도 동시에 군주인지 뭐 이런 주제도 좀 탐구를 해 봤고, 마지막에 우리가 꽂힌 거는 이 레오 10 세를 향한 마키아벨리의 그런 약간 헌사 같은 바람,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 볼까에 대해서 문법 강의 시간이 좀 있었는데, 뭐 요거는 크게 이렇게 메이저한 것 같진 않고, 뭐 핵심적인 메시지는 마키아벨리가 교회 군주국을 다루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또 다룸에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들을 다루지 않고 약간은 교회가 욕먹을 법한 짓들을 한 거에 대해서 다룬다는 게 우리에게 좀 알려주는 건 뭘까?'라는 질문이 남는 것 같고, 또 앞으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뒤에 남아 있는 챕터들을 하면서 종교 얘기를 어쩔 수 없이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래도 좀 11 장으로 돌아와 가지고 잘 레퍼런스 삼아서 좀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 있는 인간 있나요? 일단 큰 산을 하나 넘은 것 같아서 마음은 편한 것 같아. 6 부터 11이 진짜 큰 산이었지. 우리 진짜 통틀어서 진짜 한 5번은 했을걸? 각 한 40 에서 50분 가량으로? 이거 지금 아닌가?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아이 맞아, 맞아. 우리가 사실은 5월 중반에 한번 챕터 6 부터 6 장부터 11장 한번 모여서 찍어 봤는데, 나의 그 멍청한 오프닝 질문과 아니야, 멍청하진 않았어. 아니, 아니.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야. 단지 오프닝 퀘스천부터 '여기에 왜 콤마가 찍혀 있을까? 주어는 뭘까?'가 당황스러웠을 뿐이지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는 생각해 여전히. 예, 어쨌든 그 나의 문법 강의 같은 오프닝 질문과 또 여러 우리의 이해도 이슈로 인해서 좀 날린 세션들이 꽤 있어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반복적으로 6 부터 10 일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녹화한 내용은 올라가도 충분할 것 같네 나름. 근데 그건 좀 아쉽다. 뭐. 우리가 날린 섹션이긴 하지만 여전히 궁수 비유는 중요한 내용인 것 같긴 하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 보니까 그걸 아예 안 다루긴 했네. 우리 이번에 새로 하면서. 그건 만약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은 또 한번 돌아오기로 하고, 그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시간도 늦었고. 그치, 그치. 오케이, 오케이. 고생하셨고, 이제 다음에는 우리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12, 14장 에피소드로 찾아가도록 할 테고, 처음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쪼끔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팟빵 청취자분들이 되게 열정적으로 들어주고 계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녹화 감사합니다.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후 고생했수다.